인사인인데 오늘 보니까 어디를 가나 인사인이네요. 근데 저게 보통 이제 저녁 시간대가 아니고 뭐 낮 시간대잖아요. 아침, 낮. 어떻게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는지 궁금해요. 네, 자리가 없어요 거의. 네. 그러는 상황에 지금 이재명 후보는 지금 방탄 유리 앞에서 그 유세를 하고 있고요. 근데 저거 놓이니까 좀 마음이 놓이는데 어저께 이재명 후보가 좀 답답했는지 나왔어. 밖으로 나왔다. 어제 홍대에서 들어가라고 난리. 들어가세요 들어가는데 저 어떡하지? 막 이러면서 들어가시더라고요. 아니 사람이라는 게 뭐 유리창 너머에서 보면 조금 이렇게 좀 더 거리감도 느껴지고 네. 후보 입장에서는 뭔가 이렇게 더 가까이 가고 싶은 네. 느낌일 텐데 네. 사람들이 이제 조마조마해가지고 네. 들어가니까 진짜 무슨 아까 세 장에 갇힌 것처럼 계속 나오시려고만 하는데 나오시지 말라고 저희가 막 계속 네. 말렸죠. 예. 자 근데 오늘 메시지 중에 저 기억에 남는 건요. 이재명이라는 사람이죠. 일터에서 사람이 죽는데 여야 합의 중대재해법 폐지하라니 이런 얘기도 했고요. 지금 김문수 노동부 장관 출신인데 노동을 탄압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근로감독관을 노동보호관 또는 노동경찰로 이름 바꿔야 된다. 근로감독관이라는 게 근로는 있잖아. 마치 그 약간 노예 같은 느낌이잖아. 예. 막 일 시키면 그걸 감시하는 느낌 그게 아니고 근로감독관의 역할은 노동자를 보호하는 역할이 돼야 되고. 네. 그래서 노동보호관 또는 노동경찰 이름 바꿔야 된다. 그다음에 사주를 형사처벌하게 처벌받게 하니까 산재 사망자가 줄었다. 실제로 이번 토론에서도 그런 이야기 했거든요. 국민의힘이나 뭐 이준석 쪽에서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형사처벌이라는 규정을 만들어 놓고요. 그 처벌 규정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네. 근데 그걸 만들어 놓으니까 실제로 산재 사망자가 줄어들더라. 그거는 데이터로 나온 적이 있어요, 한번. 네. 근데 그런 게 있어가지고 노동에 대해서 오늘 이재명 후보가 의정부에서 왜 저런 이야기 했을까 저는 느낌이 오더라고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거의 30% 정도의 사망 사고가 줄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효과가 확실히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자들이 이게 굉장히 부담스럽다, 처벌된다, 비용이 많이 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실제 아까 우리 푸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법을 예방적으로 만들고 처벌되는 것은 아주 예외적인 경우 처벌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제 기소되어서 처벌되는 경우가 거의 없고요. 그리고 또 이게 돈이 많이 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예방과 관련된 부분을 최대한 노력하면 오히려 사망사고 나왔을 때, 이게 생겼을 때 그때 들어가는 노동자의 어떤 장애나 아니면 사망사고로 인한 보상보다 훨씬 더 비용이 덜 드는 거죠. 사회적 비용도 그렇고요. 김영균 씨 돌아가셨을 때 사건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안전 문제인데 한 명이 근무하다가 딸려 들어가 버린 거잖아요. 근데 이재명 후보도 여기 끼워본 적 있잖아. 프레스에. 프레스에 끼워본 적이 있는 것처럼 실제로 그래서 한 명 쓸 걸 두 명 써야 되는 것들. 근데 대부분 뭐 많이 고쳐졌다고는 하지만 안전 관련된 건 대부분 외주였던 시절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회사 직원이 아니고 외주로 와가지고 그런 걸 점검하는 일을 하다가 한 명이 딸려 들어갈 때 옆에서 이렇게 잡아주면 되는 건데 뭐 버튼이라도 누르거나 한 명만 예, 더 예. 있었으면 네. 막을 수 있었던 사고였던 그렇죠. 거죠. 예. 해본 사람은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그 이재명 후보는 본인 노동자여서 너무나 절실하게 아는데 윤석열이 예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어디 원전 관련된 업체 가가지고 안전을 중요시 생각하는 그 관료적인 의식을 버려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안전이 가장 중요해야 되고 당연히 노동자의 안전이 무엇보다 최우선돼야 되는데 너무나도 돈, 뭐 효용, 뭐 효용적이지도 않아요 심지어.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고가 났죠. 그렇게 말하는 자가 대통령이라면 미친 자예요. 그렇죠. 말이 됩니까? 네. 그런 미친 자가 대통령 했죠. 이게 이 이야기 좀 길어지는데 오늘 시간 많이 남는 시간이라 한번 이야기해 보면 산업화돼서 성장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갖고 있는 자들은 그 상태를 유지하고 싶어해. 나 세금도 좀 덜 내고 싶고 돈은 더 벌고 싶어. 그러다 보니까 자본주의 국가는 필연적으로 양극화라는 게 옵니다.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그렇다 보니까 70년대 노동운동이 있긴 했는데요. 민주화 이후에 90년대 초반부터 노동운동 열풍이 불어요. 근데 김문수가 했다는 노동운동은 70년대 운동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 기업들은 돈은 버는데 왜 노동자들한테는 월급을 적게 줘? 이게 이제 소위 말하면 임금투쟁 노동운동부터 시작을 했는데 노동 환경까지 포함하면 국가가 아무리 잘 살아도요. 뭐 국민 GDP 이런 것들이 아무리 높아도 이런 게 안 돼 있으면 선진국 소리 못 듣거든요. 말하자면 그런 그렇죠. 거예요.
결국 경제가 발전하고 산업화가 더 지속될수록 제일 중요한 게 인권입니다. 인권의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노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노동권. 되는데 네. 지금 저런 이야기는 의정부가 뭐 이렇게 노동과 관련돼 있는 곳은 아닌 것 같은데 한번 짚어주고 간 것 같아요. 어제 이제 SPC 계열사에서 또 이제 끼임 사고가 발생해가지고 맞아요. 사망 사고가 발생을 했어요. 50대 여성이라고 하는데요. 아유, 이제 빵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뭐 이렇게 말리는 건조하는 그 과정 컨베이어 벨트에 그 끌려 들어가 버려 또 어떡해.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생명과 돈이라고 하는 것, 비용이라고 하는 게 비교가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미연에 예방했다라고 한다면 한 사람의 목숨을 구할 수가 있었을 텐데 예. 이걸 하지 않는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그래서 아마 어제 후보님께서 그 사고를 안타깝게 생각하시고 SNS 메시지도 내셨는데 아마 오늘 또 연세를 해서 또 강조를 더 하신 것 예. 같습니다. 네. 이런 산재 사망 사고의 대다수가 뭐 통계로는 70% 가량이 추락이랑 끼임 뭐 이런 사고들이에요. 그러니까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사고들. 예를 들어서 뭐 과로나 뭐 이런 부분은 예방이 사실상 좀 어려울 수도 있는 건데 추락 끼임인 건 충분히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뭐 말씀하신 것처럼 뭐 한 명 할 걸 두 명이 해서 이렇게 서로 보완 작용할 수 있으면 충분히 예방이 가능한 건데 그걸 아직까지도 못 하고 있어서 어제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난 거고. 자, 네, 아주 안타깝습니다 정말. 자 이제 오늘 메시지이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오늘 박찬대 원내대표죠. 지금 선거의 직책은 상임 선대위원장인 네,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구성원들, 이제 캠프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제 우리가 막 압도적으로 이긴다 이런 이야기 하지 말자. 네. 근데 또 우리 후보께서는 또 압도적 응징 이야기를. 근데 그 목적은요, 저는 이해가 됩니다. 어제 김민석 의원 나와서 인터뷰할 때 똑같은 이야기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20년 연속 집권한다라든지 과한 자신감이 저쪽을 뭉치게 하는 측면이 있다. 근데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지금 보면은 저 박지원 의원이나 유시민 작가 같은 경우에는 뭐 60% 다음에 55%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네. 저건 나쁘다고 생각 안 합니다. 뭐냐면은 사기 기세 차원에서는 분명히 저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메. 근데 문제는 이런 측면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지자들한테까지 우리가 압도적으로 이겨 이런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박빙으로 따라잡히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 저쪽이 일어납니다. 저쪽 그쵸. 지지자들이 투표 포기하려 하다가. 그러니까 기세는 압도적으로 눌러놓을 필요가 있는데 이제 우리가 이런 거죠. 박찬대 원대의 메시지는 민주당 지도부가 이렇게 조심하고 있어요를 알리는 의미가 더 커요. 그렇죠. 마치 우리 같은 방송직 한참 그 현장에서 지금 기세 싸움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야 우리 지금 따라잡혔대 이야기 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저쪽에 올라오기 때문에 네. 알아서 여러분들이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그 말의 의미는 일단 선대위에 계셔서 직책을 갖고 계시는 우리 높으신 우리 실장님이나 저나 네 그렇게 말 조심을 해라. 압도적 이겨가지고 너무 오만한 모습을 보이지 말자. 우리는 국민께 낮은 자세로 가자니 이런 의미인 것이죠. 근데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는요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어느 하나 여론조사가 튀어서가 아니라 대다수 여론조사들이 일관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지금 이 여론조사를 여러분도 보시면 그런 거거든요. 뭐냐면 갤럽인데 네. 여기 자세히 보시면 적극 투표 의향자들 나 투표장 나갈 거야. 그분들의 지지율은 이거예요. 55대 30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나서시는 분들의 상당수는 투표장에 나가겠다는 의지가 엄청 강해요. 네. 실제 우리 어떻게 보면 저 대선 뭐 등등등 해가지고 역대로 보니까 갤럽이 상당히 근접하게 맞추더라고요. 굉장히 보수적인 쪽이긴 한데 또 맞추는 건 또 잘 맞추나 보네요. 예, 굼떠요. 여론조사 이 반응이 굼뜨긴 한데 신뢰도는 좀 높다라고 보는 거죠. 실제로 보면 이제 이재명 후보는 55% 박스권, 김문수는 30% 박스권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후보가 이제 등록이 되고 나서 지금 일주일 이상 지났잖아요 선거운동을. 네. 근데 김문수의 지지율이 거의 변동이 없고요. 어제 제가 그 저쪽의 여론조사 스킬을 알려드렸죠. 여의도 리서치입니다라고 저한테 여론조사가 왔어요. 근데 이런 거야. 자 다음부터 후보들의 이름은 랜덤으로 불러드리겠습니다. 네. 지지하는 후보는 누구입니까 하는데 다른 뒤에 문항들이 다 똑같아요. 1번 김문수, 2번 이준석, 3번 이재명. 그러면 네.
사람들이 아주 습관적으로 1번 이재명 지지요. 김문수인 거예요. 아. 그렇게 해서 그 스킬을 이용해서 김문수 지지율을 띄운다는 거죠. 아. 그런데 우리가 야 김문수 지지율이 이재명 다 따라잡았어라고 이야기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어떤 신문에서도 서울 지역의 지지율 해가지고 뭐 박빙이다라고 해서 정말 비등비등한 여론조사 나와가지고 좀 매우 신기했었거든요. 네. 이런 식의 기법을 또 쓰나 보네요. 예. 그러면서. 그리고 지금 그 조국 대표의 메시지도 하나 나왔는데요. 다시 만날 조국 개봉 관련 서면 인터뷰에서 저런 얘기했습니다. 진보 중도 정상적 보수까지 힘 모아야 승리한다. 정상적 보수. 여러분 분명히 맞아요. 이 선거는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가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지율보다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더 잘 나올 거예요. 득표율이. 여론조사에 숨어있는 지금은 샤이보수가 있는 거고. 근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나오냐가 관건이긴 할 텐데 저 사람들이 우리들 입장에서는 투표장으로 막 나오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필요 있어요. 니들 나와봐야 선거 져. 사실 국민 여론은 지금 이재명으로 일치단결했어. 이런 이야기도 메시지를 전 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사실 거꾸로 반대의 입장이었던 게 그 2007년도에 이명박 정동영 후보님 선거 때 그랬잖아요. 그때 너무 격차가 크다 보니까 우리 지지자들이 거의 뭐 선거 돌입하기도 전에 약간 자포자기해가지고 결집도 맞아요. 안 되고 500만 표. 선거장에도 안 나와버리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네. 이번에는 거꾸로 그 상황을 저희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야 진짜 빅텐트는 이재명 후보가 치고 있잖아. 용광로 막. 그러니까 지금 들어온 인물들만 해도 뭐 지금 김상우, 씨요. 네, 김상우, 그다음에 김용남, 김용남, 오늘 허은하. 허은하 의원님까지 어제. 어제. 예, 예. 근데 야. 어제 김인석 의원 나왔을 때 물어봤어요. 깜짝 놀랄 만한 인사가 있냐 그랬더니 뭐라고 반문을 했냐면 네. 지금까지 저분들 들어오신 거 보고 놀라셨어요 그러더라고. 아직 아직 시작도 안 했대. 얘. 뭘 얼마나 도대체 놀래키려고. 누가 그러는 거야. 근데 그래서 사람들이 야 누구 정도 되면 깜짝 놀랄까 하다가 박근혜? 야, 그건 놀랄만하긴 진짜 하다. 놀랄만합니다. 설마 윤석열 김건희는 아니겠지? 박근혜. 자 김상욱 의원은요 진짜 오히려 파란색이 잘 맞는다 싶을 정도로 인상이 산하잖아요. 예, 화내요. 네. 표정이 완전 달라졌습니다 아, 옛날이랑. 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오면 뭐 환영 받는 것도 있지만 김상욱한테 저는 미운 기억이 하나도 없거든요. 국민의힘에 있었지만 네. 김상욱을 알게 된 게 국민의 윤석열이가 내란을 했을 때부터 알게 됐으니까 네, 그렇죠. 나쁜 대부분이. 기억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 와서 지금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상황인데 야. 제일 열심히 주던데요. 어제 홍대에서 갔는데 아주 뭐 춤심 추망이에요 정말로. 와. 그다음에 지금 허은하 전 개혁신당 대표. 이것도 이제 이준석 입장에서는 뼈아픈 대목이고. 그렇죠. 네. 함께 그래도 창당했던 멤버인데 저렇게 또 배신감 느끼고 나온 거죠. 그리고 이제 저 김상욱, 허은하 두 사람이 지금 또 아. 오늘 그 허은하 의원님 말씀도 메시지도 너무 좋더라고요. 1년 동안 사실 당 대표를 같이 했잖아요. 이재명 대표님과. 네, 네. 근데 한결같이 배려해주고 상대당을 이렇게 높이는 그런 정치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고 또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예. 자, 근데 어제 나온 여론조사에 보면 여러분 저거 보이십니까? 이게 여기 리얼미터 건데요. 네. 리얼미터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여론조사가 일관된 흐름이 적어요. 밑에 박스만 보시기 바랍니다. 부울경, 이재명 49.1, 김문수 39.4, 대구 경북 이재명 43.5, 와. 김문수 44.9. 와 대구 경북이. 와. 진짜.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보면 리얼미터만 그런 게 아니라 갤럽도 마찬가지고 여론조사 꽃도 마찬가지고 되게 추세가 저렇다는 거죠. 근데 근데 분명히 저기에는 샤이 보수가 숨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런데 이 상황에서 급한 건 누구겠어요? 김문수죠. 왜냐하면 이걸 만약에 치고 올라오려면 최소한 영남 지역에서 뭔가 지지율 반등이 이루어지면서 이게 이제 수도권으로 치고 올라와야 되거든요. 네. 근데 자기 집 지키기도 힘든 거예요. 그렇죠. 이러면 자꾸 선거 운동원들이 자꾸 힘이 빠집니다. 그래서 거리 돌아다닐 때도 보면은 2번 들고 계신 분들도 약간 그 에너지라 그래야 되나? 그런 게 좀 많이 없으신 게 좀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네.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문제는요. 이게 이제 어느 정도 국민의힘 후보의 지지율이 지금 여론조사보다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지만 일관되게 누구나 다 똑같은 이야기 해요. 이런 현상 처음 본다.
이런 현상 처음 본다. 왜 그러냐고 나는요 이재명 후보의 이기고 지는 문제보다요. 대구 경북과 부울경에서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의미 있게 나와야 돼요. 그럼요. 그리고 여러분들 있잖아요. 뭐 대선이나 뭐 총선 끝나고 나면은 뭐 저긴 답 없다 이런 식의 댓글 다시는 게 안 되는 이유가 이번 대선은 어디에서 찍어도 이재명 후보의 표입니다. 실제로 그 그럼요. 지역으로만 넣고 봤을 때 지게 나올 수는 있지만 네. 근데 이게 다음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까지 연결되는 분위기예요. 그러면 그렇죠. 대구 경북이나 부울경에서 출마할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돼 있어요. 네. 그렇다 보면 민주당이 영토 확장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재명 후보가 한번 뚫어보겠다는 거지. 꼭 이기지 않아도 좋아요. 질 수도 있어요. 다만 의미 있게 올려야 된다고. 보통 이제 대구 경북 같은 경우는 20, 네. 불경 같은 경우는 한 30에 35 이런 정도였다면 저번에 왜 그 총선 때 낙선한 후보들 대부분이요 45% 넘었어요. 아, 그러니까요. 아깝게 네. 예. 몇 퍼센트 예, 차이였잖아요. 선전하셨는데. 네. 네. 그래서 이번 대선에서 확실하게 득표를 하고 뭐 이기던 지던 의미 있는 유의미한 득표를 하고 그걸 가지고 사실은 그 다음 정권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그 다음 정권에서 계속해서 이걸 발판으로 해서 영토 확장을 계속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예를 들면 이재명 후보 지지자들은 상당수가 총선 같은데 이제 총선 때 말이에요. 투표장 안 나옵니다. 어차피 질 거잖아. 맞아. 근데 그 안 나왔던 사람들이 이번에는 대통령 이재명 되겠냐고 나와. 저쪽에서는 다른 걸 떠나서 어떻게 내란이 가능하냐. 어떻게 내란 실드가 가능하냐. 이런 사람들이 안 나와. 그러면 실제로 이재명 후보가 얻는 표는 2배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찍을 사람은 찍고 안 찍을 사람은 안 찍는 상태. 네, 두 개죠. 네,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그쪽에서 최소한 상식적인 사람들이 꼭 민주당 지지자가 아니라도 이번에 이재명 찍어야 되겠네라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지역 비하를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아, 맞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투표율이 어느 정도 의미 있게 올라가면 그 지역도 이제 언젠가부터 해볼 만한 지역이 된다라고 되면 좋은 분들이 또 더 많이 보이죠. 경쟁하게 되죠. 예, 예. 예, 그럼 더 발전하게 되는 것이고. 예. 순환 효과죠, 순환 효과. 자, 근데 이제 오늘 또 이재명 후보 안전에 관련해서 지금 민주당사 앞에 흉기 소지자를 검거했다는 네.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보니까 지금 저기 이제 당사 앞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이렇게 좀 수상하게 돌아다니는 분이 계셔가지고 그쪽에 계신 이제 경찰 분들이 가서 좀 수색을 했나 봐요. 이상해서 그렇다 보니까 저렇게 나왔는데 전술 칼, 그러니까 10cm 내외 전술 칼, 그다음에 가스 충전식 비비탄 총 이렇게 바로 나와서 현행범으로 일단은 체포가 됐다고 합니다. 예. 어떤 의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뭔가 좀 이상한 사람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문제는 안전을 진짜. 해야 되는데 오늘 김문수가 저 이재명 후보의 방탄 유리를 보고 나는 방탄 유리 안 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네. 김문수 씨는 그런 깜이 안 되십니다. 실제로 지금 가장 유력한 대통령 후보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지금 뭐 러시아제 총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네. 제보들이 있기 때문에 안전한 건 나쁠 게 없잖아요. 그럼요. 뭐 그런 거야? 윤석열 말이야? 뭐 안전을 중요시하는 사고는 버려라. 버려라. 똑같은 거야? 네, 그러니까 아니 실제로 이게 제보가 구체적으로 왔고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뭐 이 수사 의뢰까지 할 만큼 이게 심각한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안전을 더하는 것이죠. 게다가 가장 유력한 후보의 생명 관련된 문제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예. 이재명 후보는 테러를 당해봤잖아요. 당해봤고. 그랬죠. 네. 예. 그리고 가방에 지금 저런 전술형 칼과 물론 이제 가스 충전식 비비탄이라고는 하지만 저런 무기를 계속 소지하고 다니는 사람 정상으로 보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거 어떻게 정상으로? 뭔 짓을 어떤 저지 의도인지 않을까? 모르겠네. 네. 아니, 어떤 모르지만. 의도인지 너무 뻔하잖아요. 네. 뭔가 누군가에게 위해를 가하기 위해서 저걸 가방에 들고 다녔겠죠. 그 네. 예를 들어 이재명 후보에게 아니더라도 뭐 어제 뭐 지역에 그냥 흉기 난동해서 안타까운 일도 있었잖아요, 여러 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들고 다니는 자체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어떻게 당사 근처에서 이렇게 하면 뭐 후보도 문제지만 또 관련된 선대위 관계자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조심하셔야 네. 돼요, 누나. 저요? 네. 네. 조심할 실장님이 아, 조심하셔야죠. 저는 공격을 안 하는데 제가 어떻게 보디가드라도. 네. 그러니까 지금은 조심조심. 그러니까요. 조심조심. 조심조심 가는 게 맞고요. 네. 저쪽에서는 그걸 비웃을 수도 있는데 이것도 사실 지금 경호처에서 대통령 후보들 그 경호해 줄까요 했더니 김문수 쪽에서는 경호해 주지 마세요라고 이야기해갖고 이게 네. 서로 균형이 안 맞는다고 그런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건 이런 거죠. 최소한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김문수를 테러하지 않습니다. 그럼요. 민주당 지지자가 테러했다는 기억이 있으세요?
옛날에 박근혜 테러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네. 민주당 지지층 아니었어요. 네. 자기들끼리였던 거지. 근데 이재명 후보는 지금 칼을 맞아봤잖아요. 여러분 그 강력 사건 관련해서 이야기 들어보니까 목이 찔린 사람은 대부분 사망해요. 어후, 그 데이터를 한번 봤는데 어우, 이제 뭐 소름 끼쳐. 가슴을 찔리느냐 뭐 배를 찔리느냐 있는데 목을 찌르는 건 무조건 죽이겠다는 거거든요. 당해본 후보예요. 소름 끼친다 진짜. 그러니까- 이렇게 쪽에 몸이나 이런 데는 뼈도 있고 근육도 약간 좀 많아서 이렇게 일반인들이 그렇게 팍 이렇게 칼도 잘 안 들어가고 뭐 이런데요. 말하기도 제가 좀 끔찍하지만 근데 목이 가장 약한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저런 사람들이 아. 입장에서는 그걸 저런 꼴이로 삼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간절한 거예요. 홍대에서 후보가 잠깐 방탄유리 밖으로 벗어나도 들어가라고 난리를 치는 그만큼 우리한테는 소중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조롱하는 그런 선거만을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그걸 조롱하는 이직 여러분. 김문수 측 여러분들이 만든 문화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바보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 김문수 후보가 그리고 김문수 후보의 캠프에서 전략이 있고 조금 더 생각이 있었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재명 후보를 걱정하고 나도 걱정된다. 조심하시라라고 이런 어떤 긍정적인 메시지를 내주는 게 오히려 선거에는 도움이 되거든요. 근데 네. 거꾸로 마치 조롱하듯이 나는 뭐 괜찮다. 총을 맞겠다. 난 경고가 필요 없다. 아이고야. 이런 식으로 급도 안 되시는 네. 분께서 그런 이야기는 매우 부적절하죠. 그렇습니다. 네. 어찌 됐건 이재명 후보의 영남 약진이 놀랍다. 실제로 저렇게 나오지 않겠지만 역대로 가장 많은 득표를 영남 지역에서 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네. 희망해 봅니다. 네. 자, 김병철님 출첵 어제도 왔던 각설이 죽지도 않고 또 왔습니다. 아이고. 맨날 오셔. 지금 이제 임세은 저 소장의 이제 네. 그 부군으로 추정되시는 분인데 아이고, 아이고. 네. 아니 근데 아내분이 여러 명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그래요? 네. 새날을 보지 않고 죽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죽을 수 없지 뭔 말이에요 지금 병철님아. 지금 뒷말 하고 싶어서 그러신 거 앞말은 의미가 없어요. 그런가. 얼마 남지 뒷말하고 않았습니다. 싶어서. 모두 필사의 각오를 다집시다. 새날 화이팅, 새날 가족 모두 화이팅, 민주당 화이팅, 이재명 만세, 지금은 이재명 시대, 김남국 화이팅, 임세은은 아름답다. 사사사 좋아해요. 네. 근데 어젠가는 세 번 우리 마차님을 막 칭송하시던데요. 예. 네. 자, 인포레이터 싱귤라리즘이 이분이 아이디가 어려워. 오스트리아 계시는데 아우. 댓글로 인포레이터가 뭐냐고 묻는 분들이 계셔서 오늘이야 언급해야겠습니다. 인포레이터가 아니라 임페라토르. 임페라토르. 영어가 아닌 라틴어로 아. 옛 로마 공화정 시절 전시 로마의 군권을 이임받은 사령관을 뜻하는 말입니다. 자, 앞으로 임페라토르라고 발음이 너무 어려운데? 못 난 외우겠는데? 그렇게 못해. 내가 임페라토르. 라틴어까지 해야 돼? 임페라토르. 어. 임페라토르. 아이고. 자, 감사합니다. 어려워.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 지금은 이재명. 그렇지.